무사셋 근로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 더 이상 당신과는 일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라고 그야말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을 때겠죠. 그 피해가 뭔가 수치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고. 네네.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정도의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인과관계를 따지긴 따져야 되겠지만 업무상의 미숙함이나 판단의 잘못으로 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수고비를 못 받는 지경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당신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경영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무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추상적이긴 한데 직원들도 저를 대할 때, 제가 직원들을 대할 때 예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용관계는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는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금액적인 피해는 항상 발생해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돈으로 변상을 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사용관계 종료하면은 계속 이제 그야말로 일상이 해고가 되는.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예의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해고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답변해드리기 곤란하고 어려운 말 그대로 애매해. 왜냐하면 사실 어떤 명확한 근거와 어떤 법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수량화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물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하는 약간 그런 공감대는 있겠지만 주관적이니까 굉장히 수치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의가 없었다 있었다를 근거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입증을 하기가 그야말로 힘이 드는 거죠. 무슨 상소리를 했다, 욕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쌓이면 그건 명확한 사유가 되겠지만. 그쵸. 존댓말로 계속 하다가 이렇게 반말로 한번 지나가면서 말했다고 해서 그걸 싸가지가 없다고 잘라야 된다. 그러긴 또 어려운 일이고. 그쵸. 사실 상소리를 했다, 막말을 했다 이런 것도 근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이게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근무 환경을 다 한번 녹화를 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지금 이제 답변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겠어요. 저희의 한 95%의 답은 똑같아요. 대표님, 그걸로 해고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당해고로 판단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재사항은 5인 이하, 미만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해고 관련 내용들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고 없고 이익에 영향을 받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해고가 이제 정당하다라고 성립이 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양정이 정당해야 돼요. 그런데 절차 관련해서 이제 5인 이상, 5인 미만 갈리는 것은 해고 서면 통지. 서면 통지는 이제 5인 이상만 적용이 되고 가장 큰 차이가 근로자가 만약에 해고를 당했어요. 억울하면은 노동위원회라는 이제 외부 기관에 가서 내가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걸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만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5인 이하는 못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건 이렇게 근데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해고된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오히려 부당하고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쵸. 역시 근데 법무사님은 항상 너무 예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돼야 된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논쟁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거는 또 번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취업 규칙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서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실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사실 취업규칙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한 표준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아, 나와요? 네, 표준 취업규칙이 있어요. 표준 취업규칙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거를 보고 충분히 사업장에서도 아, 우리 취업규칙을 이렇게 조금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거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단결근 3번 하면 취업규칙 중에서는 어느 징계에 해당하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 무단결근 이제 1회부터 쭉 이렇게 징계 양정별로 보통은 나열을 해요. 뭐 무단결근 1회 하면 뭐 견책, 월 3회 이상 또는 뭐 연속해서 며칠 이상 뭐 무단결근 하면은 뭐 정직. 보통은 무단결근 5회 이상을 하면 해고 이런 식으로 규정은 해놓는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단결근도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회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정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합니다라는 거를 케바케 같은 그런 사안이라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말씀드린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먼저 뭔가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발 뭔가를 하시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물어보고 하셔라. 네. 하여튼 뭐든지 규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일률적으로만 그대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지는 않는 정말 예, 그때그때 다른 그게 있군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사님 취업 규칙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저도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직원을 고용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취업규칙도 만들라고 하면서 또 유능한 안무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사업장이 어딨죠? 네, 저희 사업장은 네, 삼성역 4번 출구 300m. 네, 취업규칙 네, 꼭 뭐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건이 아니더라도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는 게 좋겠군요. 네, 뭐 간단하게 상담을 받으시건 또는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라도 한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유익했고요. 예, 취업규칙을 잘 정비해 놓을 그 필요성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업 규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그럼 별별 사건 이름 바꿔요. 바꿀 거예요. 안정화되면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